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2024년도가 벌써 시작이 되고 보름 이상 흘러갔습니다. 이제 또 구정이 또 다가오죠. 자, 우리 보통 설날에 우리 그 주변 지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 또 이렇게 덕담을 하고 또 미담을 나눌 때 저 오복을 누리시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또는 지인들로부터 오복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오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그냥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복 그러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책이죠. 서경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자, 서경이라는 것은 동양 유학의 경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서 홍보편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복이라는 용어는 정말로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오복.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역시 첫 번째는 수죠, 수. 자, 수 그러면 이제 목숨 수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병 없이 정말 우리 보통 무병장수한다 또는 뭐 만수무강한다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한자를 보게 되면은 좀 획순이 복잡하죠. 제가 예전에 뭐 저뿐만 아니라 한자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획순이 좀 복잡해서 이걸 갖다가 쓰기 연습을 시킬 때 보면은 맨 위에는 벼슬 사, 그 다음에 쫙 걷죠. 이걸 한일자로 보고 밑에 만들공자, 그리고 밑에 입구자, 마디촌자 이렇게 이제 파자가 되는데 그래서 요걸 그냥 학생들한테 사일이 하고 공일이는 구천관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장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서 외워라.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이와 공일이는 구천관계다. 그래서 목숨수다. 전혀 뭐 말 안 되죠. 하지만 뭡니까?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목숨수를 가지고서 각가지 문양도 만들고 기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강령을 목숨을 이렇게 오래 살라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곤 했죠. 자, 목숨수. 현대의학의 발달로 또 현대의학의 발달이 되기 이전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고 즉 바르게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아주 음식도 소식하고 그러니까 뭐 정갈하게 먹고 또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면은 우리의 수명은 뭡니까? 보통 125세까지 산다는 그런 의학계의 그런 그 결과 발표도 어떤 우리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25세까지 산다?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네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 평균 수명이 제가 80년대 이렇게 보면은 남자의 그 80년대 그 남자 수명은 뭐 63세 고 전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우리 이제 남녀 거의 공이 80세 이상의 높은 기대 수명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목숨만 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목숨 수에 관련된 어떤 그 용어를 몇 개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익장이죠. 자, 노익장 그러면은 보통 이제 노인 노자에다가 이제 뭐 더할익자, 그다음에 뭐 씩씩할 장자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노인 그럴 때 우리 뭐 전철 탈 때 또는 뭐 국가로부터 어떤 뭐 기초 수급을 받고 그러는데 보통 기준이 65세가 되면 이제 많은 혜택을 현재 받고는 있죠. 그래서 노익장 그러면 보통 평균 70세 이상을 이제 뜻하는 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0세가 되면 사실상은 뭡니까? 모든 신체적 저하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돼서 더욱더 당당해지자. 이게 이제 중국 후한 광무제 때 마원이라는 이 장수가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늙음이 있어서 더욱더 당당하자. 그래서 노당, 당당할 당자예요. 노당 익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익장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무진장 오래된 그런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 뭐 70세가 요즘 나이입니까? 70세면 요즘 그 양로원에서 양로원인지 모르겠네요.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로 좀 젊음을 구가하고 또 70대가 현재 생활 전선에서 경제 생활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노익장. 그래서 이제 노익장이라는 이 용어도 한 80세 이상 돼야지 노익장. 저분 노익장 대단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70세는 너무 젊어요. 자, 조선시대로 잠깐 넘어간다 보면은
이 기로소라는 게 있어요. 기로소가 뭐냐면은 이게 기자도 역시 늙을 기자예요. 그래서 나이가 70 이상이 되고 72세가 되고 또 높은 관직 적어도 정이품 이상의 높은 관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70살까지 있었다. 그러면 국가 즉 임금이 이분한테 뭡니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줬다라는 차원에서 괴장 이 안석괴 그다음 그 지팡이를 이렇게 주고 크게 또 잔치를 벌였던 그런 또 그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이 미풍양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관직에 아주 그 높은 관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는 그 시점이 70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뭡니까? 노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그래서 원로죠, 원로. 그래서 이렇게 기로서 원로. 이것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오래 사시고 또 그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은 관직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반면에 뭡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뭡니까? 이게 병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망령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죠. 자, 망령. 자, 밑에 잠깐 보면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망할 망자, 없어질 망자에다가 여자 여자가 쓴 거죠. 여자가 망했다? 주로 이제 여자를 갖다 좀 비하시키는 그런 용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망구리죠. 영적으로 망한 그 당사자가 바로 여자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용어이지만은 얘는 뭐 벽에 뭘 바를 때까지 산다 그러죠. 그게 사실은 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느꼈죠. 알게 되었죠. 치자는 이게 어리석을 치자, 또 매자도 역시 어리석을 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와 망령에서 우리 가장 지금 불치병이 사실은 치매는 거죠. 치매, 뇌가 이 손상이 돼가지고 또는 혈관이 현상이 돼가지고서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주위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또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 아주 반드시 건강을 잘 유지해서 목숨 수를 갖다가 잘해서 125살까지 살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무병장수하는 그런 첫 번째 키워드 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입니다. 부. 자, 이 부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 보면 한자를 보면 이제 이 집이라는 뜻의 한자예요. 이게 민간머리.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밑에는 복자죠. 복자. 이 복자는 술단지, 술 항아리의 모습을 본다는 하나의 그 상형문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 집에 술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뭡니까? 제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선조들한테 술을 따르는 거. 자, 이렇게 조상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제사를 극진하게 지내면 이 집에는 뭡니까? 복이 온다. 그러면서 이 집은 곧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 부자에는 술이 있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수십 년 전에 아주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의 그 저택을 갔는데 그것도 손님이라고 이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유 그냥 막 집 주변을 보니까는 보도 듣도 못하는 그냥 귀한 술들이 질비하게 난 여기 무슨 술집인 줄 알았어요. 카페 무슨 뭐 그냥 꼬냑이 집에 탁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이 집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고급 술들이 쭉 있는 거로 봐서는 이 집이 부자이면 틀이 없다라는 또 그 평범한 그런 그 서민의 입장에서 그런 걸 느껴봤죠. 부자 됩시다. 부자 되려면 뭐 합니까? 집에 술이 많아야 된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어쨌든 술과 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술 마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부자 되십시오. 자, 강령. 자, 편안한 강자에다가 편안한 영자죠. 편안하다. 이게 편안하다. 자, 이것도 역시 한자로 보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으로. 이게 또 뭐, 이 한자는 말이죠. 사실 해석이 여러 개 통으로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떤 그 자작극적인 그런 그 해석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무슨 소설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보고서 이 책 자원을 보게 되면은 집에 일하는 일손들이죠. 일손인 장정들이 손으로 많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곡식, 쌀, 뭐 이 쌀겨자도 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뭡니까? 일단 먹고 사는데 충족을 하게 되면은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하다. 영도 역시 집안이 있네요. 집안에 마음 심자네요. 그래서 집안에 마음적으로 아주 심히 안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강령. 자, 강령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좋아요. 오래 사는 것도 좋고, 또 좋지만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강령은 뭡니까? 건강해라. 즉,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 떨어버려라. 자, 이건 나름대로 많은 내공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삽시다. 그러면 강령. 이것 또한 오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투쟁 그러면 좀 너무 표현이 과한가요? 어쨌든 그 삶에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강령.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유호독이죠. 자, 유호독 그러면 이게 유자가 바유, 이게 어떤 그 심신을 수련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글자죠. 즉, 수련을 해. 뭘 수련을 하냐 이게요. 좋아할 호자죠. 덕을 좋아하면서 그 덕을 내가 수련하는 거죠. 유호독. 즉, 내가 건강하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뭔가 덕을 베푸는, 그걸 갖다가 능히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호덕이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의 제 개인적인 거지만은 덕을 베푸는 것이 그 삶의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물론 덕이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덕이라는 것이 제대로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돈이 없다면은 일단 선행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행을 하나 또 집어놨어요. 선행. 자, 이 선행의 이 부메랑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그 대한항공의 그 창업자가 조중훈 회장인가요? 그 조중훈 회장께서 그 어렸던 그 6.25 시절 그 전란기 진짜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힘들 때 그때 맨주먹으로 이제 이 사업을 일궜던 그런 하나의 미담인데요. 인천에서 용산이니까 그 미군 사령부를 가던 와중에 길가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차가 딱 서 있어 가지고서 알고 보니까는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서 그 그러니까 미국 여성이 어쩔 줄 몰랐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 이 조중훈 회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운전자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도움을 받은 여성은 뭔가 고마우니까 사례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사례 받으려고 이거 한 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를 고쳐놨으니 이제 목적지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이런 마음씨 여러분들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분명히 오복 중에 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바로 그 미국 여성의 남편이 미군 사령관이었죠. 미군 사령관. 결국은 그 사령관이 또 은혜꽃.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측은지심과 결제복을 있죠. 그런 거에 발로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연이 돼서 이 조중훈 회장이 미군 사령부로부터 어떤 하청 이런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오늘날 대한항공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그 아주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결국 선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 자, 이것만 우리 연습한다면 인생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뭐 뻥은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바로 이 고종명이에요. 자, 고종명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목숨도 내가 지금까지 살만큼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아왔고 또 경제적 내가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 하고 남한테 덕으로 덕을 또 베풀고 네,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이제는 내 인생을 갖다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 즉 천수를 드리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고종명이죠. 아, 잘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인생을 우리가 알차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보람되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복이었죠. 자, 이런 오복이 세월이 쭉 흐르면서 약간의 또 첨삭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오복.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서경의 홍보편에 있는 이 오복의 내용이 있는 이 책자의 내용이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한 1700년대인가요? 그래서 청나라, 그러니까 18세기구나. 18세기 그 적호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죠. 통속편이라는 그 책을 또 이제 썼는데, 이 통속편에 보면은 역시 또 오복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오복에서는 역시 그 서경에서 열거했던 그런 그 이 목숨과 강령 다 있지만 여기 것이 추가가 된 것이 바로 귀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귀. 즉 이때 당시는 신분사회가 돼서 어떤 그 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지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남한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면 이것 또한 귀한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귀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손이 매우 많이 후손들 갖다가 많이 이제 그 낳는 거, 이것 또한 오복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또 편집을 해서 집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자손 중다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한테 자손 중다가 과연 오복이 하나일까요? 일단 맞지? 라는 분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야? 지금 애 하나 낳으면 지금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오복이 아니야? 오재앙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통속편에는 귀할 귀자와 자손 중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보통 어릴 때, 야, 이 잘 닦어. 이가 튼튼해야 돼. 이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많이 듣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저 이가 너무 튼튼하고 좋아 해서 아주 오복 중에 하나지,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오복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서경편의 오복과 또 통속편의 오복에도 일단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가 좋다라는 것이 오복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민간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오복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마치는 오복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오복이 아니어도 삼복 정도는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복 세 가지를 내가 꼭 실현하겠다. 이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오복. 현재 가서는 뭡니까? 또 삼복, 이복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뭐 사주 팔자에서도 오복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오복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민간에게 전래되고 있다. 자, 이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일단 고전, 경전에는 없던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요. 우리가 오복을 다시 한번 우리 현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복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명절 잘 또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